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단기 미니 랠리에서 나름 주목을 받고 있는 체인링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블랙록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체인링크, 지금 물론 관심은 받지만, 지금 이 모든 상승장의 사실 그 핵심은 비트코인 ETF겠죠. 블랙락 레리 핑크 회장이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5년 전에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다 라고 아주 크게 비난을 했었고요. 자, 1년 전만 해도요. 자, 블록체인은 혁신인데 코인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아무리 추궁을 해도 항상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5개월 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었죠. 자, 한 달 전에 글로벌 머니이자 글로벌 자산이 바로 뭐다?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이 폭스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최근에 이 크립토 랠리는 fly to quality라는 말을 3번, 4번, 5번 반복합니다. 자, 코인은 그 투자자들에게 quality, 질적인 좋은,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을 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 CCIP라고 이전에 저희 구독자분이 한번 그 질문을 주셨었죠. 제가 이따 말씀드립니다. 체인링크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비블록체인 기업이 블록체인 플랫폼과 안전하게 연결이 핵심입니다.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암호화폐이자 기술 플랫폼. 자,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야구 점수나 주식과 같은 외부 데이터와 연결하는 연결이 필수입니다. 연결. 자, 미들웨어입니다. 체인링크의 링크라고 하는 코인은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네트워크의 스마트 계약 담보로서 제공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체인링크의 기능은 크게 두 개입니다. 외부에 있는 정보, 그게 날씨일 수도 있고요. 주식 정보일 수도 있고요. 뉴스일 수도 있고, 이 정보를 블록체인 내에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가져오는 겁니다. 누군가 정보를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 간 자산이 서로 왔다 갔다, 정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결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CCIP입니다. 자, 체인링크는 현실과 블록체인을 이어주고요. 블록체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서도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제 좀 안 쓰는 기관들과도 서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다 이어주는 거죠. 인터넷으로 비유를 하면요.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가면 인터넷상에 있는 웬만한 정보들 다 여기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글로 다 통하는 거죠. 세계 경제 포럼 웹사이트 가보시면요. 블록체인과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링크를 이어준다. 자, 이게 그 창업자가 쓴 글입니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IT 대기업, 글로벌 은행들, 자산운용사, 스위프트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기관입니다. 기관들을 지금 블록체인들과 이어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체인링크 예를 들면요. 그 블록체인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플랫폼, 솔라나에 있는 그 자산을 카르다노 그 플랫폼으로 옮기고요. 카르다노에 있는 그 자산을 알고랜드 블록체인으로 옮기고 알고랜드에 있는 것을 또 이더리움으로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게 뭐다? CCIP, 체인링크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라고 하는 협회, 이제 돈 서로 주고받잖아요. 자, JP 모건에 있는 자산을 블랙락. 근데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자산 토큰화된 그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주식을, 채권을 토큰화 시켜서 그 토큰을 서로 주고받을 때 뭘 쓴다? 체인링크를 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링크라고 하는 코인은 이런 저들 기관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서로 주고받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이런 거겠죠. 지금 보시면 체인링크가 중간에 다 껴있죠. 이게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 은행들의 결제들,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결제, 뭐 이 블록체인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이동,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들, 또 그 정보들, 뭐 개발자들이 쓰는 API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온갖 시장의 정보가 체인 링크를 통해서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체인 링크 뭐 파트너십을 빼놓으면 또 서운하겠죠.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나옵니다.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뭐 은행 간의 어떤 그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마존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AP통신 이게 뭐 대량 그 분야 구분이 없어요. 현재 버전으로 총 1995개의 프로젝트들이 체인링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2380개의 기관이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코인 업체들만이 체인링크를 쓰는 게 지금 보시면 아닙니다. 일반 기관들도 쓰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스위프트, 구글, 아마존, 인텔, AP통신, DTCC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따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거짓말이 아닌 게 바로 나오죠. 뭐 오라클도 있고요. 스위프트, 구글 있고, DTCC, AP통신 있죠. BSN은 이제 차이나의 블록체인 그 인프라인데요. 여기서도 체인링크 갖다 씁니다. 뭐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도 갖다 쓰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사실상 좀 체인링크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라클이다, CCIP 다른 기능보다는 이 체인링크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뭐 이 체인링크 연구를 많이 하는 분 같아요. 체인링크는 웹3로 치면 구글입니다. 오라클 업계 경쟁자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체인링크는 DTCC. 이건요, 뭐 우리말로 하면 중앙 예탁 기관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권 거래, 뭐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뭐 외환 거래 이것을 정산해주는 기관입니다. 정산은 그러니까 A에서 B로 뭐 사고 팔고 이체하고 송금하고 결제하는데요.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정산하는데 되게 좀 애를 먹거든요. 그걸 해주는 기관인데, 자, 미국의 증권 거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으로 나타내면 1년에 우리 돈으로 하면 330경입니다. 330경 원만큼의 거래를 정산하는 기관이 DTCC죠. 근데 체인링크는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큰 어떤 수수료 같은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매출이 이 체인링크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자, 제가 좀 나간 소리 같아서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체인링크는 이들 매출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이더리움 시총도 넘어설 것이다. 글쎄요, 저는 뭐 미래는 모르죠. 어쨌든 그 정도로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내외 지금 일부 유튜버 분들이 체인링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블랙락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결국 체인링크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 CCIP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산 토큰화 들어보셨죠? 이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뭐 갑자기 얘기한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뭐 좀 이슈화를 시킨 건 맞죠. 자산을 토큰화 시키려면 그리고 그것을 왔다 갔다 이제 실제로 활용하려면 필수적인 기술이 CCIP입니다. 여기 보시면 뱅크 체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P 모건의 체인, CT 은행의 체인이죠. 옆에 보시면 퍼블릭 체인, 이게 이제 뭐 이더리움, 뭐 아발란체, 솔라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프라이빗 은행들은 자기들의 체인을 만들어서 아주 빠르고 뭐 저렴하게 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체인이 그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뭡니까? 폐쇄적인 거죠. 그 회사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퍼블릭과 지금 서로 그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자, 제가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립니다. JP모건이 은행권 최초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로 해서 외환거래 성공했다. 이게요, 그 JP모건 내에서만 거래를 하면 JPM 그 코인을 쓰고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을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왜 폴리건과 지금 에이브르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요?
폴리건은 이더리움 레이어 2고 에이브는 그 디파이의 대표적 프로토콜입니다. 이 이유가 있죠. 자, JP 모건과 DBS와 여긴 싱가포르 은행이고요. SBI는 일본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들 간에 외환 거래를 하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JPM 코인을 DBS 은행에서 받아줍니까? SBI에서 JPM 코인, 다른 은행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받아주겠죠.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타 기관들과의 호환성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금 규제적으로 조금 아직 뭐 100%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제가 타 기관들 간 서로 거래를 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단점을, 이 좀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다? CCIP입니다. 자, 크로스 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인데요. 자,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이게 호환성이 서로 호환이 되는데 크로스 체인이죠. 체인 서로 크로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호환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뱅크 체인, 뭐 시티은행에서 뭐 JP 모건으로, JP 모건에서 국민은행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퍼블릭 체인,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아발란체로 코인들이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뱅크 체인에서 퍼블릭으로도 갈 수 있고 퍼블릭에서도 은행 체인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CCIP예요. 그래서 그 혁명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위에 이제 영어를 읽어보시면 Remak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nto an on-chain financial system. 우리말로 해볼게요. 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어디다 옮겨놓는다? 온체인, 블록체인 상으로 지금 다 끌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CCIP입니다. 자, 수경에서 수십 경원이나 되는 실물 자산, 뭐 부동산, 주식, 채권, 뭐 모든 것을 이제 토큰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지금 옮겨 놓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산 토큰화라고 하잖아요. 그 자산 토큰화를 왜 할까요? 기존에 했더니 너무 비효율적이죠.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비싸고 또 이 정말 그 소비자들도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그냥 블록체인 상에 얹어 놓는 거죠. 주식을 얹어 놓고요. ETF를 얹어 놔서 좀 우리 편하고 빠르게 쉼 없이 거래해보자. 자, 효율적인 거래, 이체, 보관,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 CCIP를 쓰는 거죠. 자, 블랙락에서 이더리움으로, JP모건에서 솔라나로 왔다 갔다리 하는 걸 도와주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다? CCIP입니다. 자, 세계 경제 포럼이 체인링크를 그냥 딱 찍었던 이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블랙락과 JP모건, 결국에는 CCIP, 저는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죠. 뱅크 체인들끼리, 퍼블릭 체인들끼리, 하지만 이들을 이어주기 때문에요. 결국 전통 금융은 이 기술에 목을 매달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산 토큰화, 지금 실험 단계지만,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2년, 3년, 5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일이라고 하는 친구 아까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요. XRP나 퀀트 같은 코인들은 이제 기관들을 위한 코인이다. 그 리플은 이제 사실 은행을 위한 코인이죠. 대량 채택에 유리하다. 반면에 체인링크는 CCIP를 통해서 전 세계 그 어떤 블록체인과 가치와 메시지를 서로 전달할 수가 있다. 자, 비슷한 기능을 하는 폴카닷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다. 근데 문제는 자, 폴카닷은 이제 레이어 1이죠. 이더리움과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레이어 1인데 지금 레이어 1에서는 이더리움을 따라가긴 지금 좀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전통 금융 대기업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 이거 이제 JP 모건은 JP 모건의 그 자체의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고요. CT는 CT 코인을 만들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 그들을 연결시켜줬던 브릿지들, 스위프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근데 중앙 집중형이었고요. 외부의 공격을 자주 받았다. 예를 들면 해킹을 당하는 거죠. 중앙 집중형은 거기 뚫어버리면 그냥 뚫리는 겁니다.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 비싸고 느려 터진 송금 결제 정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체인링크는 기존의 비효율적이었던 브릿지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탈중앙화 방식으로 쉬지도 않고 그들을 다 연결해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더 좋은 점이 있다.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디파이 코인, NFT 코인, 뭐 게임 코인, 메타버스 코인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체인링크는 경쟁자가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죠. 자, 정확히 말하면 있긴 있어요. 뭐 밴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API3 뭐 이런 게 이제 다 오라클 프로젝트인데요. 사실상 좀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API라고 하는 그 코인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체인링크와 독점 계약을 맺어서 우리 같은 오라클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게 제가 201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뭔가 컨퍼런스를 열지도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누가 밀어준다?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엘리트들이 체인링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르게이 이 창업자입니다. 그 체인링크 창업자가 A은행에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B은행 이용자에게 판매를 하려면 CCIP라고 하는 기술 없이는 A은행 체인에서 B은행 체인으로 이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 세계 은행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자, 반면 이제 디파이, 약간 이제 그 중앙화 금융이죠. 근데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쓰긴 쓰는데 너무나 이제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근데 CCIP는 전통 금융도 디파이도 모두 다 하나로 이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이에 매달렸다. 특히 강력한 보안성, 시큐리티를 추가했고 수많은 감사, 오딧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더 많은 가치와 메시지들이 CCIP를 통해 넘어올 것이고 블록체인으로 넘어올 거고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브릿지이자 기능이 다양하고 폭넓은 호환성을 갖춘 게 바로 체인링크라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가보시면 그냥 대놓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세계 경제 포럼과 체인링크는 산업의 지금 오라클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을 이어주는 오라클의 국제 표준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전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그 스위프트의 디렉터급이 한 명 나와서 뭐라고 했냐? 미래 금융 스위프트와 체인링크 두 개만 있으면 돼. 실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토큰화 자산. 이때부터 토큰화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사실 그 전부터 썼겠죠. 발행하고 청산하고 뭐 매매하고 정산하는데 CCIP가 필요해. 이제 스위프트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같이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한 말을 그냥 적은 건데요.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이 사실 공존한다. 어떤 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어떤 거는 이더리움, 어떤 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너무 많은데 자, 스위프트는 이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하고, 이거 안 쓰면 우리 다 죽겠구나 해서 강력하게 체인링크 쪽으로 손을 스위프트가 내민 겁니다. 자, 우리가 10개 블록체인 상에 다 이제 뭐 이렇게 그 작업을 하면, 근데 10개 블록체인 예를 들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은행도 망하는 건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CCIP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게 있으면 전 세계 11,000개의 은행들, 블록체인 뭐 20개, 뭐 더 올 수 있겠죠. 이것들을 다 호환시키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스위프트가 그냥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프라, 스위프트와 CCIP는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규모 있고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찬양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한 100배라도 간다는 것이냐? 조금 현실적으로 말해서 뭐 1년이나 뭐 2년, 뭐 길게 뭐 2년, 3년 후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뭐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0배, 20배까지는 저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100배는요. 이번 말고 한 다음 사이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유망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이미 좀 바닥을 잡기는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개인적으로 사진 않습니다.
자, 나중에 좀 큰 폭락이, 정말 대대적인 폭락이죠. 이런 거 나오면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